의학과의 차용성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2차로 제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환자의 객관적 경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월 18일 강릉 동인병원에서 이송된 2명의 학생은 현재 저체온 치료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치료 48시간째인 21일 오전 근이완제를 끊었습니다. 근이완제를 끊은 이후에 현재 두 학생 모두 자가호흡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외부 신체 자극에 미세하게 반응하는 정도의 의식 회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저체온 상태에서 근이완제를 끊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떨림 증상으로 인해서 체온이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수면제는 아직 끊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 중입니다. 떨림 증상이 진정수면제에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근이완제를 다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다른 신체 상태는 굉장히 초반에 위험했었는데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정확한 뇌 기능 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는 진정제 투여까지 다 종료가 된 후에 되어야 하며 주말이 지난 시점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수면제 사용이 더 길어져 의식 상태의 파악이 좀 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9일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질문은 5가지만 똑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강릉 아산병원하고 비슷한 시각의 고압산소 치료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에서 발표된 것에 따르면 이제 강릉 학생들에 비해서 좀 의식 속도가 조금 더딘 걸로 지금 이렇게 얘기들이 좀 돌고 있는데 혹시 이게 뭐 신경 안정제나 이렇게 안정화 치료랑 연관성이 있는 건지 강릉 병원. 저희가 강릉 아산병원이랑 좀 달랐던 것은 저희가 환자가 워낙 중증 상태였기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가 물론 제일 중요한 치료이고 하지만 그 치료 하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판단이 저희가 초기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체온 치료를 추가로 이제 같이 한 거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치료는 고압산소 치료입니다. 추가적으로 저체온 치료를 시작했는데 저체온 치료는 환자를 완전히 의식 상태를 재우고 근육까지 다 마비신 상태에서 호흡까지 다 정지시킨 상태에서 치료를 보통은 며칠을 하기 때문에 그 상태는 당연히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의식 상태를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의식이 호전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고요. 그것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저체온 치료를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체온을 어디까지 떨어뜨려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지 궁금하고요. 이게 저체온 치료와 자가호흡이 동시에 가능한 상황인가요? 저체온 치료는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저희 응급의학과에 그 심정지 전문가이신 교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체온 쪽에는 교수님이 더 전문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토콜을 골랐는데 그게 보통 3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인데 보통 33도로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그 시간이 보통 하루 정도 가고요. 그 다음에 체온을 서서히 올립니다. 왜냐하면 체온을 갑작스럽게 올리게 되면 심장이 부정맥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체온을 서서히 올리고 그것만 해도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환자가 또 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36도 정도의 체온을 며칠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이 토탈 보통 3일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자가 체온을 36도 체온을 유지하는 가운데 너무 이렇게 우리 추우면 막 바들바들 떨잖아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체온이 막 올라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추울 때 떠는 거는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체온이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실제 3, 4일의 프로토콜이라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환자 예우를 하긴 하는데 보통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말은 아마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같은 질문 중에 자가호흡이 의식을 자가호흡은 저희가 이제 진정수면제라고 해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완전히 재우는 약도 쓸 뿐만 아니라 근이완제라고 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을 씁니다. 그것은 뭐냐면 환자의 호흡도 다 멈추게 하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근이완제를 쓰고 있는 경우는 환자가 호흡이 당연히 없겠죠. 하지만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근이완제는 끊었습니다. 근이완제를 끊으니까 호흡은 정상적으로 잘 회복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추가로 다른 신체 상태는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고 했는데 다른 신체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두 명의 환자는 그냥 대부분의 장기가 다 손상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초기에 굉장히 중증이었고요. 그 중에서 심장은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뇌뿐만 아니라 심장이 굉장히 저산소에 취약한 장기이기 때문에 환자의 심장 수축력이 뭐 정상인의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두 친구 모두 아직 정상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회복을 보였고, 또한 두 친구 모두 우리 콩팥, 심장 기능에 굉장히 큰 손상을 보였는데 다행히도 그 기능도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요. 또 간 손상도 보였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일부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근육 손상이라고 해서 이게 근육 손상을 굉장히 심하게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일단은 많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뇌 기능은 아직 시평가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다른 장기들의 기능은 많이 회복을 보이고 있고, 또 한 학생은 폐렴이 굉장히 심했는데 폐렴도 지금 그래도 일부 호전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 지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대로 앞으로의 이제 치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한 3가지 정도의 플랜을 갖고 있고, 제가 오늘도 보호자분과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은 결국에는 환자가 저체온 치료가 끝나고 어느 정도의 의식 상태가 파악이 됐을 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됐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의식 상태가 저희가 정말 원하는 수준만큼 회복이 되면 저희가 일단 고압산소 치료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다인용 챔버뿐만 아니라 1인용 챔버도 갖고 있어서 1인용 챔버에서 두 학생 모두 저희가 일단 계획은 한 달 동안 지속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환자 상태가 원하는 의식만큼은 아니지만 고압산소 치료기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다인용 치료기에 의료진이 함께 동승해서 한 달 정도 치료를 할 계획입니다. 환자 상태가 거의 호전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뭐 무리하게 고압산소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재활치료로, 적극적인 재활치료로 바로 넘어갈 계획입니다. 보호자분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동의하셨습니까? 재활치료라면 이게 안정화 치료의 연장선상인 아니, 그렇게 보긴 좀 어렵고, 재활치료는 무조건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이미 재활치료는 시작했고요. 환자의 회복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누워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활치료가 시작됐고, 이제 의식 수준이 너무 회복이 안 되면 결국 환자가 누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환자의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의식의 회복을 보여도 재활치료는 지속이 됩니다. 단 치료의 방법의 차이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저희 지금 재활의학과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협조해서 이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지식이 없어서 재활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뭐 지금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환자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도 많이 손실되고 또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간단한 지금은 물리치료 정도를 시작하고 있고요. 저체온 치료가 끝나면 환자에게 지금 그 하지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자전거를 이렇게 태우는 식의 형태로 그 하지 근력을 키우는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재활의학과 교수님들이. 또한 그 하지에 여러 가지 전기 자극을 줘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재활 치료를 이미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네. 제가 재활의학과 전문이기 때문에 부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활 치료하시면은 많이 의식도 돌아왔고 뭐 이럴 때 재활만 생각을 하시는데 장기간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분들의 초기부터 시작하는 재활도 있습니다. 의식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합병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아주 굉장히 중증 상태에서의 재활 수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마 보도에 재활 나가면 많이 회복돼서 재활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을까봐 그 부분은 좀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립니다. 의식이 없고 협조가 안 될 때 할 수 있는 아주 초기 상태의 재활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환자의 의식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환자 의식이 빨리 회복된다 그러면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면 일상성의 생활로 갈 텐데 의식 회복이 만약에 너무 더디다고 한다고 하면 누워 지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거고 현재는 생체 징후나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은 안정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른 질문사항 없으면 이상으로 저희가 브리핑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저희 보도 자료는 반드시 반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